네, 오늘은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세무사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하면 그걸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은 이거를 그냥 참고 자료 삼아서 이제 보고 뭐 이제 제대로 신고 납부가 된 건지 이걸 한번 본 다음에 이제 맞다라고 그러면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에 신고 납부한 것은 그걸로 이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거 제대로 신고 납부가 됐구나 이제 확인을 해줘야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통상 3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 한 채를 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아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거를 시가가 3억인데 2억이다 라고 해서 그냥 나는 2억 원을 증여받았다 라고 해서 신고 납부를 했어요. 이게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뭐 10억 증여를 받고 나는 5억만 증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그렇게 하겠죠. 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처음에 신고 납부한 걸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적정가액으로 신고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국세청이 시가, 제대로 된 적정 가격, 이게 뭐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이제 한번 볼 텐데,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는 재산가액 산정 방법, 그죠? 국세청이 제대로 신고했구나 라고 보아주는 이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냐? 자, 그럼 시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가란 상속개시는 그러니까 전후 6개월이고요 증여는 전후 3개월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적정 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된 사례가 없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있으면 이제 그 가액도 인정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 가액도 인정을 해줘요. 물론 근데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간에는 그 실제로 거래했다 그래도 거래보다 뭐 더 낮은 가액도 더 높은 가액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당의 계산법이니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시가를 보면 처음에 기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가액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근데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액이 없다라고 하면 그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가액, 특수 관계자 간에 거래한 가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특수 관계자 간에 거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간이 아닌 그런 거래, 그러니까 제3자 간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특수 관계자에게 뭘 팔았다 샀다 이런 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했다라면 그 가액도 시가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뭐 두 골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다, 또는 수용가액, 감정 공매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언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에 이런 가액이 있으면. 근데 이것도 다 없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그 상증법상의 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만약에 무조건 기준시가 보통은 낮죠. 그죠? 낮은 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요런 순서에 따라서 시가를 잡아가지고 신고를 한다. 이게 있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가 보통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 1만 주를 어떻게 했다? 2만 원이었다. 내가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2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서 일주당 2만 원으로 신고를 한다. 이게 지금 낮잖아요. 그죠? 보통 10만 원에 거래를 하는데 내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이 2만 원. 그래서 2만 원씩 걷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냐? 아니, 보충적 평가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 평가 방법, 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 사이에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최당 10만 원. 이게 더 먼저라고 했죠. 그죠? 이 기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 그게 얼마예요? 여기 10만 원, 그죠? 이게 있으면 이거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순위.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없으면 그 다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국세청은 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보충적 평가범 자기들이 이제 평가를 해봐서 이 가액과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이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도 좀 이상하다라고 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가액이다 그러면 국세청이 계산한 보충적 평가원과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가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꼭 기준 시가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는 물납을 하는 경우, 우리가 물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보다는 원래 높게 설정되어 있는 가액을 인정받는 게 좋죠. 왜? 이거는 자 A에게 만약에 상속세 10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재산이 많잖아. 이제 물납을 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물납을 하는 만약에 아파트를 물납을 한다 그러면 물건으로 대신 납부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게 물납이에요. 그거를 이제 아파트가 10억 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죠? 나는 10억 원을 상속세를 내는, 그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기준시가가 9억 8억이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9억 8억 그것만 나는 세금을 낸 셈이 되고 1억 원, 2억 원에 대해서는 또 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죠? 시가를 좀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내가 시가다라고 해서 잡아서 신고 납부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 시가보다는 그 위에 있는 시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시가라는 거는 뭐죠? 네, 불특정 다수인 간에 또는 감정가 매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인정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기준 시가보다는. 네, 그리고 절세 팁을 보시면, 그러니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전후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증여의 경우에죠. 증여의 경우가 될 텐데,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한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만약에 증여 전에 일반인들 간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사례가 있다.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증여는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후로 미루는 게 좋아요. 왜냐면 3개월 범위 내에 있으면 그 높은 가격을 시가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속세는 어디에요? 상속세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고 해서 상속이 안 일어나. 그거는 조절하기가 힘들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대신 그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 6개월 내에 처분할 때는 당연히 더 높은 가액으로 처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만약에 더 높은 가액으로 처분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시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한 내에는 네, 더 높게 매매된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더 그 이유로 미루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